안녕하세요. 예술가자랑 제13강 이상적인 사랑의 역사 6번째 시간 최윤의 가면고 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윤의 가면고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3시간에 걸쳐서 계속 논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과 합일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연 자아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지가 문제인지, 아니면 자아를 죽이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타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또 신과 합일되는 것들을 원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풍성하게 함으로써 내가 신의 그 경제에 이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없애고서 타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신적인 경제에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최인훈의 가면고에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과 합일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적인 사랑에서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과 미라는 서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 자신에 맞춰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민의 입장에서는 미라가 자신에게 좀 포근하게 대해주기를 원하고, 또 미라 입장에서는 이제 민이 좀 쿨한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서로 원하는 그런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노출이 되면서 뭐 그림을 찍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래서 같이 있지만 몸은 같이 있지만 이 생각이나 마음은 너무 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빙하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이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몸을 녹여줄 수 있는 이런 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냉하기 속에서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네 이제 3000년 전 그 인도의 왕자로서 이 다문고 왕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태생적인 축복, 크사트리아 계급이고 왕족 계급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어떤 이상적인 얼굴, 다시 말하면 신의 얼굴, 브라마의 얼굴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원하는데, 그 도약을 꿈꾸면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이제 생명을 취해서 그런 길에 올라가려고 하는, 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나룻배, 우리가 하나의 길을 건너기 위해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타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효용이 끝나버리면 우리가 나룻배를 떠나서 먼 길을 가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지금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사랑조차도 그냥 버리고 떠나는, 그래서 일회용품인 그런 어떤 사랑의 개념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런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다문고 왕자가 이제 매우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일회성에 불과하고, 그래서 나룻배처럼 뭔가 이용하고 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라면, 오늘 이제 이런 과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과연 그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자의 고모는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학문도 해보고, 또 그 여자와의 어떤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제 가장 위대한 것들을 이제 추구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어떤 학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육체적인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2% 부족한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뭔가 잡을 수 있을 것처럼 해서 막 뛰어갔는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어떤 충족, 완벽한 것들을 추구할 수 없는, 계속해서 이제 그 안에서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뛰어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실존의 모습들을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하이데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 평범한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낯설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한계들을 부딪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이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하이데거에 쓰는 실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직 인간만이 자기의 실존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멋있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순간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실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문고 왕에 있어서 실존은 이 브라마의 얼굴을 자기가 계속 희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실존의 상황에 받아들여진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이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한계들만 더 드러낼 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한 여인의 얼굴에서 보이는 브라마 비슷한 어떤 형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티없고 맑은 한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 그 안에서 뭔가 부족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여인이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거죠. 배운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학식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생으로서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얼굴은 오히려 더 브라마의 얼굴에서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전혀 배움이 없는 이런 이제 궁녀 같은 또는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그 아이와 같은 얼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배움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브라마의 얼굴에 더 닮아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사실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흙탕물 속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이제 연꽃의 역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더러운 물 속에서도 이 연꽃이 그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자신이 느끼는 그 실존의 상황, 굉장히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신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고 이거를 통해서 유일한 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길에서는 전혀 구원이 없고 도움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멸시했던 배움이 없는 사람들, 무식하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브라마의 얼굴에 더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과연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실존의 상황에서 짜잔, 이제 그 마술사 부가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 부가다는 이제 이 궁녀 아라녀하고 좀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제 이 육체적 관계로도 또 학문으로도 이제 그 브라마의 얼굴을 이제 얻지 못하게 되자 이 이제 왕녀가 소개를 하는, 이제 그 궁녀가 이제 소개를 한 사람이 이제 이 부다가라고 하는 마술사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뭐 워낙 전국에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마술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듣고 사람을 초청해서 이제 궁중으로 부가다를 만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그 부가다가 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그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왕자가 가장 높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마의 얼굴을 찾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이제 자기와 가장 반대되는, 가장 극단에 있는 가장 낮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가장 높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가장 낮은 것을 그 왕자께서 취하셔서 그것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한다라면 당신은 이제 브라마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왕자의 얼굴에 있는 이 그 무명이나 업에 의해서 채색된 이런 어떤 얼그러진 얼굴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브라마가 된다는 것, 또 브라마의 얼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다가의 해석에 따르면 이 상극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요소, 높음과 낮음, 이 두 요소가 서로 그 맺어지게 될 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브라마의 얼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탈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탈에다가 다른 탈을 씌움으로써 이제 두 개가
어떤 그 화학적인 작용을 이제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솔깃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묻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그러면 이 가장 낮은 사람의 얼굴과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니까 이 마술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낮은 것을 지닌 사람의, 이거 여기서는 이제 여인이겠죠. 가장 낮은 것을 지닌 여인의 가죽 얼굴을 왕자의 얼굴에 붙이면 될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순간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물론 이제 자기가 그 브라마의 얼굴을 갖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져다가 자신의 얼굴에 이제 합체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올바른 길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더욱 문제인 것은 이 가장 낮은 것을 지닌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가장 힘든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제 뭔가 악하거나 죽어야 될 그런 어떤 마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뭐 얼굴을 뜯어다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장 순수하고 오히려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가 왕자로서 자기가 지휘관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얼굴을 뜯어다가 자기 얼굴에 이제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갖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는 이제 그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더 욕구가 강한 거죠. 자기가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저렇게 이제 낮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 뭐 내가 죽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가난해 죽거나 뭐 어떻게든 다 죽을 건데, 오히려 이제 이 왕을 위해서 또는 왕자를 위해서, 또 이제 왕자가 이 성화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얼굴을 희생한다라면 그 또한 이제 축복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냥 배고파 죽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뭔가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죽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도 소개가 되지만 이제 서양에서도 호모사케르라고 거룩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제 뭐 중세 시대 또 근대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거룩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국가적인 또는 이제 공동체 어떤 전체선을 위해서 힘이 없는 어떤 소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총대를 메고 죽는 것들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호모사케르라고 거룩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사회에서든지 그 많이 통용이 되고, 특별히 이제 어린이나 또 이제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인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그들이 누리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대아를 위해서 소아라고 하는 것이 희생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도 이제 왕자가 자신이 이제 브라마의 얼굴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귀족이고 이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내일 모레 어떻게 죽을 수조차도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뭐 우리가 잘 될 사람한테 다 몰아주자, 그런 의미에서는 어차피 이제 너는 죽을 거니까 그렇게 죽을 바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죽어라 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호모사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모르겠어요. 뭐가 이제 올바른 것인지, 뭐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윤리학에서도 이제 많이 그 등장하는 이제 물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트롤리 실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트롤리 전차를 몰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한 사람이 죽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10사람이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이 브레이크를 이 핸들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저 사람이 죽으면 10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뭐 이제 스타트rek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어느 행성을 지배하고 있는데 행정관인데 갑자기 이제 행성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주선 한 대밖에 없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한 5만 정도 되는데 이 우주선은 이제 2만 5천 명만 타고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골라야 돼요.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될지. 5만 명 중에 2만 5천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살려야 될지.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호모사키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여러분 구분을 하게 될까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도 이제 많이 질문하는데, 자, 불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딱 한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이제 오른쪽 방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살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고 있고, 왼쪽 방에는 이제 노벨상, 노벨 뭐 물리학상이라든지 화학상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상을 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계속 뭐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계속 여러분만 보면 막 때리고 행패 부리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누구를 구할 것인가? 불이 났을 때 딱 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어렵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될지 이제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윤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걸 이제 호모사케라고 하는 성스러운 인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성스러운 인간을 규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 당하는 사람이 이제 호모사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왕자는 뭐 아주 멋있게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가장 높은 자이고, 그래서 더 높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한 여인의 희생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아를 위해서 호모사키레가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죽는 것이 오히려 그 여자도 더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이제 승인을 한 다음에 얼마 후에 이제 이 마술사 부다가가 벗겨진 사람의 탈을 쟁반에 들고 오죠. 얼굴을 벗겨낸 거예요. 페이스오프 한 거죠. 그 얼굴의 표정은 이제 살아있는 표정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표정이 있고 어느 한 군데도 이제 다친 것이 없죠. 그것을 이제 이 마술사가 왕자의 얼굴에 덧붙여요. 이게 이제 붙겠어요? 당연히 안 붙죠. 자, 첫 번째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이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왕자는 자기가 더 위대한 사람, 신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시도를 요구하죠.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계속해서 실패하고 이 시도가 이제 멈추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얼굴들이 있겠지만 그 얼굴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붙이느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정말 이제 원하는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에 대한 또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뭐 자신이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러분들 얼굴에 대한 어떤 책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다룰 내용이지만, 이제 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라고 하는 이제 작품을 보면 거기서 이제 도리언 그레이가 굉장히 멋있는 이제 미남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초상화를 받게 되는데, 그 초상화를 보면서 너무 이제 아름다운 모습에 자기가 나르시시스트처럼 이제 깜빡 넘어가서 내가 이 초상화의 그림처럼 영원히 젊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을 빌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소원과 더불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은 늙지 않고 자신의 어떤 늙어가는 모습이 그 그림에 반영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도리언 그레이가 거의 20년 동안 20대부터 40대까지 이제 여러 향락적인 삶을 살면서 많은 여자도 울리게 되고 많은 범죄도 하게 되고 마약도 하게 되고 굉장히 퇴폐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얼굴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그 악한 행위들이 그 초상화에 계속해서 누적이 되게 되고 굉장히 괴물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20년 지난 뒤에 그 초상화를 찢어버리려고 이제 그 칼로 초상화를 이제 찌르려고 손을 대니까 그 초상화에 찔린 칼이 자기 자신의 몸에 들어오게 되고 자기 자신은 이제 그 초상화의 모습대로 흉측한 사람으로 넘어지게 되고 그 초상화는 이제 원래 다시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그 도리언 그레이 초상화라고 하는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얼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왕자는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든지 성스럽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고 완벽한 얼굴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누구나 다 이거는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희생, 다른 사람들을 밟고 다른 사람들을 호모사케르로 만들고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왕자도 고민이 들었죠. 뭐 처음에 한두 번 했을 때는 금방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이 뭐 윤리적으로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금방 성공하니까 뭐 이런 어떤 과정들, 이런 수단들은 좀 참을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해봤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신이 브라마 얼굴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리고 이 브라마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완성된 자아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완성되어 있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남의 얼굴을 덧붙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에 매달리면서 과연 그 완성된 자아로서 갖는 브라마의 얼굴을 내가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이건 똑같은 거죠. 뭐 이제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날마다 은행 강도를 해요.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강간하고 그러면서 일요일에 와가지고는 교회에서 막 헌금하고 회개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불일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브라마의 얼굴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완성된 자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없고 단지 남의 얼굴, 그냥 그 브라마의 얼굴을 닮은 사람의 얼굴을 뜯어다가 자기 얼굴에 붙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방법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 마술사 부다가의 집에 가서 그 벽에 달린 얼굴들을 쳐다봐요. 그 벽에 달린 얼굴들이 그 이제 초 틀에 닿으면서 얼굴에 이제 그런 탈들이 걸려 있는데 그 브라마의 얼굴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또 가장 낮은 사람들의 얼굴을 이제 다 뜯어다가 부다가가 이제 진열을 해놓은 거죠, 방 안에다가. 그런 이제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제 뉘우침도 있지만 또 어쩔 수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뭐 너희들이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어쩔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냉정하게 니네는 어차피 죽을 거잖아. 이래도 죽을 거고 저래도 죽을 거니까 오히려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얼마나 더 좋겠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한 얼굴에 이제 한 얼굴을 마주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경고 메시지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브라마하고 가장 먼 자들이 정말 학식도 없고 일자 무식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노예 계급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브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계급이고 수양도 잘 된 사람들이고 지식도 많고 유전자도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 방에 걸려 있는 브라마라고 하는 얼굴을 닮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태생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브라마와 비슷한 얼굴들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여기 그림은 TVN에 나오는 도깨비 그림인데 이건 이제 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옛날 이제 고대 그 인도의 그 신화에 따르면 그 사람이 얼굴을 갖게 되는데 그 살아있을 때 이 자기 얼굴은 인도 사람들에 따르면 자기가 과거에 전생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 얼굴은 뭐 자기 얼굴이 이쁘든 이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전생에 믿거나 말거나예요.
전생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안 태어나요. 태어날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은 전생에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다는 것이고, 그 뜨거운 사랑을 했던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서 태어날 때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전생에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의 얼굴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생에 정말 이제 아무도 사랑하지 못했다,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한다라면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었겠죠. 믿거나 이제 말거나 하지만. 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누군가를 굉장히 열렬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그 증거이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었다. 모르겠어요. 이제 그 몇만 년 후인지 또 몇십만 년 전 후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는 항상 이제 여러분 전생의 사랑의 추억들이 이제 남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거울 보면 뭐 난 잘생겨서 못생겨서 여러분들이 20대, 30대 자꾸 얼굴 보면서 그런 짜증을 낼 거예요. 성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쌍꺼풀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도 사람들에 따르면 그 여러분의 지금 얼굴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더 많이 사랑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지금의 얼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경진 씨가 쓴 소설 검은 설탕이 녹는 동안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20살의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이 검은 설탕이 녹는 동안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제 검은 설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선입견이 흰 설탕은, 그러니까 설탕은 흰색이어야만 하고, 그래서 이제 흰 설탕이 더 맛있고, 더 매력적이고, 더 화려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검은 설탕이나 흰 설탕이나 똑같아요. 뭐 검은 설탕이라고 해서 더 흰 설탕보다 맛이 덜하거나 아니면 이제 느낌이 덜하거나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선입견을 가지면서 검은 건 안 좋은 것이고 흰 것은 더 좋은 거야. 자꾸 이제 이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얼굴에 대해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어떤 사람은 이제 진짜 보랏빛 또는 뭐 우윳빛, 굉장히 화려한 흰 설탕처럼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검은 설탕이야, 내 얼굴은 정말 못생겼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캐망했어, 다음 생에나 기대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다 이제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경린 소설가가 이 검은 설탕이 녹는 동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형체는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설탕이라고 하는 것, 여전히 우리는 가장 행복한,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검은 설탕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뭔가 조금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보듬고 보살펴야 돼요. 그리고 자꾸 그 흰설탕이라고 하는 거, 이상적인 그 흰설탕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려고 시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검은 설탕과 흰 설탕은 똑같은 것이고, 맛도 또는 품질도 색깔만 약간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여기 단문구 왕자처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물론 이건 이제 믿거나 말거나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도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이 정경련 씨의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왕자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딱 성공을 해버렸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붙여도 계속 떨어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얼굴이 붓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몸에 붙어있는 때라 한들 정작 지금과 견주 얼마나 더한 값이 있었단 말일까. 자기도 모르고 아트만을 찾는 일도 없이 살아온 삶은 짐승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계속 이제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 또 마술사가 한 가지 또 제안을 하게 되죠. 자, 어떤 제안이냐면 자기가 이제 보니까 지금 뭔가 부족한 거죠. 지금까지 살해당했던 많은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가장 낮은 것이고 또 브라마의 신의 얼굴에 담아 있는데, 근데 이제 뭐가 부족하니까 그 여자들의 얼굴이 뭐가 이제 부족하니까 2%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 왕자의 얼굴에 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고 찾아보니까 마지막 정말 이 여자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해줘. 그게 이제 다비라국의 왕녀 마가녀라고 하는 공주예요. 나중에 이제 다비라하고 이 왕자의 나라하고 이제 서로 싸우게 되죠. 자, 이제 이 마가녀 공주의 이제 얼굴을 보니까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1%, 2%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이제 완벽한 얼굴처럼 보이고 이 여자의 얼굴만 띄어다 붙이면 자기가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코끼리 떼를 지휘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톰보이처럼 굉장히 괄괄한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인도 사람들이 코끼리들도 굉장히 신성시하면서 또 굉장히 그 어려워했는데 이런 또 코끼리떼를 이제 그 지휘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무사계급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띄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다가가 마술사가 조금 힘들어하죠.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자기가 이렇게 호락호락 죽이거나 아니면 이제 유인해서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왕자가 꾀를 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바람은 그 이제 스님들로 위장을 해서 이 마가녀 공주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인을 죽여서 이제 얼굴을 취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소설이니까 그렇게 이제 굉장히 쉽게 이제 빠지게 되는데, 하여튼 뭐 여기서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사랑에 빠진 왕자나 또 이제 사랑을 유혹하는 왕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왕자의 생각 속에는 그냥 진리에 이르는 사다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면 그 사다리를 치워버리면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다리가 필요하지 않는. 물론 이제 그 사랑은 이제 진실한 것이어야만 하고 또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그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이 또 속임수를 써야 되겠죠. 정말 자기를 사랑하도록,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서로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이 마가녀 공주에게 왕자가 이제 물어보죠. 너 부모도 떠나고 네가 살고 있는 나라도 떠나고 나하고 같이 가자, 도망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가 이야기하죠. 이거 버리지 않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다, 너 다 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공주가 고민하게 되는, 침묵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게 소설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왕자가 이 마가녀 공주를 볼 때 여기도 이제 완벽하게 그 브라마의 얼굴, 신의 얼굴을 이제 닮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역설적으로 전혀 배우지 못한 정말 일자무식인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과 얼굴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지식에 달려 있지 않은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식이라고 하잖아요. 얼굴 밑에 뭔가 우리가 숨겨두게 되는데, 그래서 얼굴은 뭐 그래 뭐 좋아라고 얘기하죠. 마음속으로는 항상 뭐 고리를 걸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 마가녀의 얼굴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딴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뒤로 뭔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녀의 웃음과 이야기는 거침없는 사람의 아름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웃음과 이야기, 그 사람 자체가 그 아름다움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였고, 그런 의미에서 혼돈을 모르는데 오는 힘이 넘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릿속으로 자꾸 굴리는 거죠. 수를 따지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얻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질 수 있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이 머릿속으로 혼돈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 계속 고민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자기가 뇌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 마가녀 공주는 이제 배움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머리를 굴리거나 수를 쓰거나 사람의 뒤통수를 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의 얼굴에 가장 부합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어린 동자들의 모습과도 이제 닮아 있는데, 자, 이제 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어린아이들이 뭐겠어요? 순수한 거죠. 머리를 굴리지 않는 거죠. 뭐 꾀를 내거나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물론 이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순수한 얼굴, 어떤 브라마의 얼굴,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들이 주어진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이 공주 마가녀가 이렇게 이제 그런 인간의 학식, 배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하게 얼굴에 숨겨진 것 없이 마음과 얼굴이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녁에 같이 산책하던 이제 공주에게 왕자가 이 바라문의 지위를 버리고 환속할 수 있는지 이제 물어보게 되죠. 이제 공주는 왕자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님들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는 스님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나? 하여튼 수도승들입니다. 수도승들인데 원래 이제 인도 대륙의 아리아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가 이제 이 힌두교, 바라문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경 이제 카스트 제도가, 사정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카스트 제도의 가장 높은 게 이제 이 브라만 계급인데, 이 브라만 계급은 이제 승려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국가의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바람교는 이제 이 네 가지로 삶을 살아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집을 떠나가지고 스승에게 배우는 범행기, 그리고 이제 범행기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장년이 되어서 귀가해서 결혼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사에 종사하는 가주기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20세 전까지는 스승에게 이제 학문을 배우면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20세가 넘어서는 이제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세가 넘어서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이제 가족을 꾸리는 거죠. 이게 이제 가주기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늙어서는 이제 아들에게 모든 이제 집안 가사를 또 맡기고, 살림에서 이제 명상하는 임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 60이 넘으면 이제 말년에 이제 걸식하면서 초탈의 경지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편려가는 유행기, 이 네 단계로 이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바라문 승려의 역할을 이제 이 왕자가 거짓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 공주가 이제 마가녀 공주가 너무 사랑하니까 왕자에게 이 바라문을 파문을 하고 자기와 결혼해달라, 그래서 환속할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주하고 왕자하고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공주에게 또 자기가 이 바람원주의를 버리고 환속하는 것처럼 또 자기 가족들을 다 버리고 자기를 따라와 줄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공주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이제 다시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그녀를 안아도 이 여자가 뿌리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차가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죠. 또 이제 키스를 하는데도 입술에 전혀 감각이 없고,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이 나를 정말 사랑해야 이 사람 빨리 죽이고 자기가 얼굴을 뜯어서 탈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더뎌지는 거죠. 조금 조급해졌어요.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코끼리 조련장으로 찾아가지만 어제 저녁처럼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표정을 이제 전혀 볼 수 없고 굉장히 이제 무심한 얼굴로만 자신을 이제 바라보게 되죠. 여기서도 이제 이 그 왕자가 굉장히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어떤 무잡성,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꾸 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뭔가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막 머리를 쓰고 막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없는 이런 굉장히 순수한 마음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왕자가 생각할 때 이제 자신은 계속해서 이제 바람은 전통에서 이 구도 정신, 마음 수양 이런 것들이 자신을 더 인격을 고양시켜 준다라고 생각하고 더 고귀한 자로 이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서도 이 마가녀 공주를 보면 정말 순수한 어떤 그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아주 그냥 순수하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계속해서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막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들이죠.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자는 이제 공주가 자신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와 나라를 희생하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지 않는데 이제 그녀를 죽였겠죠. 죽이고 얼굴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마술사가 공주의 얼굴을 뜯어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가지고 오는데 그녀의 얼굴이 웃고 있어요. 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제 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왕자는 그 순간 굉장히 이제 내가 이제 이것만 쓰면 브라마의 얼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이게 이제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이 두 가지 마음을 쓰고 있죠. 그 쟁반에 담겨져 오는 그 마가녀 공주의 이제 그 얼굴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머리를 곱게 빗고 금방 부스스 눈을 뜰듯이 웃음 띤 그 얼굴은 목숨을 모독당한 그 자리에서까지도 끊임없이 소리 없는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 얼굴의 모양을 하고 쟁반에 담겨진 사랑의 모형이었다. 소리 없는 사랑을 호소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 자기를 이 마술사가 죽이고 얼굴을 뜯는 순간, 그 순간에도 웃으면서 소리 없이 고통을 참고서 그 왕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몸부림치고 그랬다라면 이제 얼굴에 많이 상처가 났었겠죠. 이 온전한 모습, 얼굴에 웃는 모습이 전혀 없었겠죠. 자,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을 볼 때 이게 이제 정말 숭고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왕자가 이제 이런 정말 자신을 사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줬던 이 사람의 탈을 쓰는데 이것도 실패하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것만 쓰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것도 실패하죠. 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그 다비라국하고 공주가 속했던 이 다비라국하고 이제 자기의 나라하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되죠. 소설에서 보면 이제 왕자는 죽고 싶어가지고 거의 자살이죠. 자살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해버렸어요. 승리를 해버렸고 이 이제 다비라국 그 마가냐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 왕자와 이제 왕비까지도 이제 그 생포가 돼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왕자가 이제 그 이 전쟁에서 가장 뛰어난 무공을 이제 발휘했기 때문에 소원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저 왕비와 왕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이제 후회하게 된 거죠. 후회하게 되고 정말 이제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제 전투에서도 더 많은 그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이제 싸움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결코 이 왕자를 제압할 수 없었겠죠. 자, 그리고 그 마가녀 공주의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살려준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살하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술사의 얼굴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날마다 들어갔었죠. 오늘은 또 어떤 새우 얼굴이 왔나.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실패한 다음에 얼굴의 방에 가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얼굴들을 보면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 전에 이제 희열을 느꼈는데 이제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하겠지. 근데 이제 수많은 얼굴 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득 그 또 탈들 속에 자기가 죽였던 마가녀 공주의 얼굴이 이제 떠 있어요. 이제 왕이 이제 펑펑펑 울죠. 그거를 보면서 물론 이제 환상이라고 생각했죠. 마술사 부가다가 왕자에게 후회하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왕자가 이제 펑펑 울면서 내 탈을 벗지 못해도 좋습니다. 영원히 깨닫지 못한 채로 저주스러운 탈을 쓰고 있어도 좋습니다. 만일 이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죄만 없어진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신이 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너무 사랑했다고 해서 죽는 순간까지도 이제 미소를 짓고 있었던 그 마가녀 공주를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면, 죽이지 않고 차라리 그런 일 없이 내가 그냥 계속 탈을 썼으면 이 영원한 어떤 저주스러운 탈을 쓰고 있어도 나를 위해서 죽은 마가냐가 이제 살아 있을 수만 있다라면 정말 이제 그거를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왕자 그 말을 하고 칼을 들고서 이제 그 얼굴의 방에 놓여 있는 탈들을 잘라 버리려고 하죠. 그때 이제 이 부가다가 횃불을 들여서 이 이제 마가냐의 얼굴에 갖다 대는데 이게 이제 다 촛농으로 돼 있어가지고 녹아버려요. 그것만 녹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방에 있던 모든 얼굴들이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이게 그 산 사람의 얼굴 가죽이 아니었어요. 이 부가다가 왕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악교하고 초로 만들어서 만든 그런 가짜 얼굴들이었죠. 가짜 탈들이었죠.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렸을 때 그때 이제 마가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제 마가녀가 그 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왕자하고 이제 이 마가녀하고는 펑펑 울면서 서로 껴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마술사 부다가가 갑자기 이제 모습이 바뀌면서 자신에게 이제 브라마의 얼굴을 보여줬던 스승 사리감의 모습으로 또 바뀌게 되고 또 사리감의 모습에서 다시 이제 그 사진 속에 보였던 그 그림 속에 보였던 브라마 신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자 다문고야, 너의 한마디가 너의 업을 치웠다. 이제 탈은 영원히 벗겨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이건 소설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최윤호의 소설을 통해서 이제 고민을 해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픔, 우리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타인을 요구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나와 타자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나와 타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맺을 것인가, 이런 이제 물음을 이제 새롭게 제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그 아픔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이제 타인을 사다리처럼, 나룻배처럼 이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플라톤에서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속에서 내가 잉태하고 출산하고 이런 과정이었죠. 드라큘라가 되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최윤훈이 보여주고 있는 가면고에서 사랑은 자기 도야를 위한 방법이나 수단,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틀을 갖추고서 거기에다가 타자를 집어넣고 타자를 부정하고 타자를 흡수하고 이런 흡혈귀의 축제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 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 죽음을 통해서 타자를 세우는 이런 것이 이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런 의미에서 자기를 이제 넘어서서 자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기를 바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의 사랑이자 이제 부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예수가 왜 위대한가? 예수가 왜 위대한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거죠. 왜 죽어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도 무덤 앞에, 이제 그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죽어야 돼요? 인간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최인훈의 가면고, 또 이제 그 부처님의 자비도 이제 마찬가지죠. 타자를 위해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에티오피아에 있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죽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넘어선 사랑은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결론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를 사랑의 재단에 제물로 바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마가녀 공주가 죽는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다른 타인을 흡수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흡수해서 더 강하고 확대된 자아가, 자기 플러스 자기 이게 아니라 자기 너머로 타자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